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 조금 세다, 그지? 오늘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전문직 남자에게 당당하게 나는 집안일 하기 싫다고 말하는 30대 중반 한국 여자, 이런 주제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놀랍겠지만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트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블라인드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야. 내 오리지널 스토리야. 야, 복돌아, 일로 온 김에 인사 좀 해라. 자, 온 김에, 자, 우리 복돌이 인사. 자, 온 김에, 복돌이 인사. 착. 오스. 오스. 자, 복돌이 제로투도 한번 하고 끼릭. 이렇게 하면 되게 길다, 그지? 되게 길어. 자, 들어가 이 새끼야. 야, 들어가 이 새끼야. 화났다, 복돌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그래서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이 내용이 조금 웃겨. 그래서 제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남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이 댓글 내가 읽어주고 시작을 할게. 스티브 킴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긴 거야. 어바님, 저번에 상담했을 때 앞으로 제가 한국 많이 갈 거라 했잖아요. 7월에 한국 가서 친구한테 소개받은 소개팅녀 미리 카톡하고 있는데 요새 여자애들 왜 이렇죠? 문제가 많아요. 빨리 베트남 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시길. 저도 베트남 갈 생각 시작했습니다. 잘 돼서 정보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맨 처음에 순간 이게 뭐지? 그래서 요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건데, 이 스티브 킴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지금 회계사 하고 계신 분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까지 따신 걸로 알고 있어. 시민권까지 이미 따셔가지고 나이가 나랑 거의 비슷해. 나랑 거의 동갑 또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분이 실제로 나한테 상담까지 받은 그런 케이스거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와서 시민권까지 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 여자를 이렇게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 막상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 내 한인 사회 이런 데서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나한테도 자기가 이제 한국에 조금 자주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바님 주변에 그래도 한국 여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바님 이야기 중에서 요관여가 마음에 든다고 요관여 소개시켜줄 수 있냐, 진짜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요관여는 미국에 갈 마음이 없거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던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소고기 먹으면서 구우면서 라방한 날 그 소고기 이 사람이 보내준 거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여자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때 내가 상담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되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엔 미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미 한국에서 미국까지 따라갈 만한 여자. 근데 문제는 네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나랑 동갑대니까 보통 만나면 30대 중후반대란 말이야. 아다리 맞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게.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말한 게 그냥 이제 혼자서 잘 사는 걸 이제 우린 준비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혼자서 잘 사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카톡하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보고 베트남을 가라고. 내가 베트남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리 베트남 가가지고 선수 친 다음에 자기한테 좀 또 새끼 쳐주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약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 나이가 40대라고 해도 그래도 전문직인데 회계사인데 뭐 연봉 어느 정도 추산이 되잖아. 근데 왜 여자를 못 만나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 머리 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카톡 사진을 볼 수 있잖아. 잘생겼어, 심지어. 잘생겼다니까. 훈남이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뭔가 외로움이 일단 좀 큰 것 같아. 타향살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한국 여자를 만났는데 카톡에서 뭔가 좀 빠그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 사장님, 소개팅녀랑 카톡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줄 이야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소개팅한 여자가 30대 중반이고 남자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한데, 일단 경제력은 좋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가사분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랬대. 자기는 자취가 23년 차라서 청소 요리 이런 걸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자가 그런 거야. 자기는 요리도 못하고 청소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밖에 일 바쁘다. 그리고 특히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건 더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여기서 이거 뭐지? 빡이 친 거지. 야, 그러면 너는 네가 안 됐을 때 보험으로 나중에 널 먹여 살리고 집안원 살림까지 하는 그런 남자 노예 새끼를 좀 찾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아니 자기는 자기가 결혼하고 인생을 함께 같이 갈 동반자를 찾는 거지 내 딸내미를 찾는 게 아니라고. 30대 중반의 나이 먹은 내 딸내미를 찾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래 나는 잠깐만 꼬리를 자꾸 거리 넣어. 그래서 차라리 이게 잘 된 게 뭐냐면 나는 뭐 글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가장 무서운 거는 저런 여자는 되게 착한 애야 사실. 착한 애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톡에서 막 저런 얘기 막 다 하고 있잖아. 이것도 약간 웃기긴 하지. 전문직 다니는 회계사가 청소 요리 반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야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싫다. 청소 요리 싫어한대 라고 말하는 이런 마탱이 간 여자 이런 패급 여자를 처음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는 게 제가 이때까지 소개팅을 제가 거절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저는 거절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여자가 본질적으로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30대 중반의 여자, 목적을 가진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굳이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목적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벗겨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색을 오랜 시간을 같이 공유해 봐야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30대 중반 여자는 또 그걸 용납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시간 1년 1년이 되게 급하거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야 결혼할래 안 하면 아니 안 하면 꺼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운이 좋았던 게 그런 여자 만났잖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거든. 그런 여자 내가 말한 것처럼 목적이 있고 그걸 숨기는 여자를 만났잖아. 그러면 바로 발라당 할라당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되면 이렇게 뭐 이제 좀 새끼를 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니 베트남이라고 다를 것 같냐고 그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신기한 게 글쎄 나는 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례를 당해본 적은 없거든. 왜 나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소개팅하면 난 그걸 잘 안 받는 편이란 말이야. 잘 안 받는 편. 기침 나온다 갑자기. 잘 안 받는 편이라서 나는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는데 근데 주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흔한 케이스거든.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한 케이스야. 근데 오히려 이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거지 이게. 아니 어차피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면 더 잘 된 거 아니냐고 금방 알 수 있잖아. 아 빨리 허버야 되는 거나 빨리 빠그러지는 거나 그걸 빨리 알 수 있으니까 나 오히려 이 케이스가 더 좋은 케이스라 생각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쪽을 한번 이제 또 이게 한 번으로 이래서 뭔가 베트남으로 이제 또 선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짠한 게 정말로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엄청 강한 거야. 나와는 달리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도 없거든. 그러다가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보통 못 만나. 나이가 들면 보통은 못 만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난 별 생각이 없는 건데 되게 필사적이니까 이분은 그게 보이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원래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지 좀 오랜 시간이 돼서 실제로 한국 여자랑 카톡한 지도 되게 오랜만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리둥절한 거지.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어리둥절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동방예의 지구인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미국은 존댓말이 없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느낀 거는 외국에서 외국 애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도 똑같이 언어로 유유 이래도 내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잖아. 그러면 애들이 내 시니어 대접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느끼는 게 정말로 예의 없는 건 한국 사람이다라고 내가 느낄 때가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해외여행 되게 많이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느낀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스티브 킴 이 사람도 그걸 이제 똑같이 느낀 게 아니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에도 말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뭔가 대바라지고 뭐 이게 재수없고 상황 파악 못하고 30대 중반이 돼도 자기를 의탁하려고 하고 뭔가를 할 의지가 없는 이런 패급 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대로 요구하는 건 있잖아.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사한 일이란 말이야. 가장 무서운 애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척하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내 친구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 애 딱 낳는 순간부터 하자고 해도 와이프가 꺼지라고 하라고. 결혼하고 한 번도 못했다니까 진짜. 그런 애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실패한 결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유난히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결론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 소재 제공해주신 우리 스티브 킴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뭐 혹시라도 베트남 가서 잘 되면 베트남 애들 영어 잘하거든.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해, 베트남 애들이. 그러면 어차피 뭐 영어 되니까 별 문제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새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